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오늘도 속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주챔 콜콜콜 시간에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들 그렇게까지 강하게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많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교체를 해야 되나, 손절해야 되나, 추가 매수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이 열려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02-3153-2641번으로 전화하셔가지고 해결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은 상담 중간 또는 상담 끄트머리쯤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전화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처음 하시는 분들 위주로 저희가 채택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채택을 되도록이면 해드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내 거 채택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민은 있지만 전화해봤자 안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해놓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5,800포인트 넘어서 5,900까지 뚫고 올라갔다가 잠시 빠져있는 모습이죠. 1.1%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1,160포인트로 와서 정고점에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올라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조금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면요, 코스피가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상승을 하던 어떤 추세, 상승을 하고 있던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고점에 다다랐다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지난 금요일 거래량의 한 절반쯤 차지하고 있는 거래량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가 지금 거래량 굉장히 많이 증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쯤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시기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면은 뭐 별거 없습니다.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수익이 나고 있거나 올라가 있는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라던가 이런 올라와 있는 종목들 대형주들은 좀 매도하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 신호다라고 했을 때 고점을 찍었다 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요, 일반적으로는 고점이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락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기운, 이 열기가 쉽게 식어버리진 않기 때문에 이 상승의 기운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상승의 열기가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중소형주들이 이제는 바닥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인 가능성이 높은 이런 시기에서는요, 위쪽에 올라온 종목들을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있는 종목들로 빨리빨리 내 돈을 옮겨놔야 다음 수익도 챙겨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급등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차트의 모양이라던가 상승의 기운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튀어오르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간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급등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내가 샀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서 팔아버린다든지 너무 재미가 없다 하면서 매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 중에서 좀 공부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에너지를 모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모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점프를 할 때 높이 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로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팍 뛰어오르진 않죠. 앉아가지고 힘을 딱 모았다가 심호흡을 해가지고 숨을 딱 참고 뛰어오르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아래쪽에서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을 튀어오르려고 힘을 모으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횡보를 한다든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팔아야 될 이유보다는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이유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응축해놨다가 튀어오르는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G세계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최근에 올라오는 모습이야 급등이 나왔지만 그 전까지 모습을 보면 같은 자리에서 머물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우리가 조금 공략해 본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섹터 중에서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역시나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상반기에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가 뭐가 있을까 하면 제약 바이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약 바이오 중에서 우리가 대장은 셀트리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더 시세를 내고 있는 종목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장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 셀트리온 말고는 우리가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주가가 잘 보시면은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지금 뭐 공략을 한다고 해서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인 양봉 매매 관점에서는 뭐 사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 뭐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이거를 이제 와가지고 사기에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 17만 원, 18만 원 이럴 때부터 좋다고 이야기해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솔직히 사기가 조금 억울합니다. 하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요, 올라오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셀트리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올라가지 않은 제약 바이오 관련주를 산다면 셀트리온이 약간 힘을 줄 때 그때 제약 바이오들이 따라갈 수 있고요. 또는 가벼운 종목들을 먼저 움직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움직인 대표적인 예로는 광동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상을 간 다음에 오늘 약간 추가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광동제약도 보시면은 올라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이렇게 수직으로 막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올라오기 전 모습을 보면은 올라가지 않고 같은 자리에서 머물면서 힘을 응축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포착해서 미리 선취매하는 것을 음봉매매, 제가 하는 매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와 있는 종목을 사서 올라갈 때 판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요, 올라와 있는 종목을 팔아서 수익을 내고 내려와 있는 종목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게 된다면은 내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만 많다면 새로운 종목을 사시는 것을 제가 말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현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잘못된 매매를 통해서 또는 고가 매매를 통해서 물려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종목을 오히려 추가 매수하는 것이 훨씬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추가 매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거 고민 많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상담을 신청하셔가지고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내 종목은 추가 매수가 필요 없는 종목인지를 체크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상담 진행을 바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상담 참여 방법을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참여 방법 잘 보셨죠? 저희가 상담 참여 방법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미리 찍어놨다가 방송 시작 5분 전쯤부터 상담을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를 받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전화 달라는 그런 뜻으로 저희가 알려드린다는 점 기억하시고 미리미리 참여하셔가지고 채택을 받으셔서 상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상담부터 전화를 받으면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18,200원에 15%요. 18,600원. 600원에 15%요. 예. 일단 주가가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 타이밍에 잘 잡으셔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왔을 때 또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겼는데 사실 이제 주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아, 이거 더 갈까? 안 갈까? 언제 팔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가는 거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며 또 여기서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팔면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자 사실 의미가 없어요. 간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팔아라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기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그냥 매도하는 겁니다. 근데 다 팔면 분명 아쉽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분할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은 구경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챙겨야 돼요. 이거는 공감하시죠? 그죠? 예. 수익이 났을 때 그걸 구경하고 있어봤자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매도 버튼을 눌러가지고 확실하게 내 걸로 확정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이게 다 팔면은 다음날 올라간다거나 추가로 막 상승한다거나 이러면은 솔직히 좀 많이 억울해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함이 없게끔 결국은 매도를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여기서는 3분의 1 내지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은데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수익률 자체가요.
그래서 수익률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고 있을 때는 3분의 1 매도보다는 절반 매도가 좀 더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의 절반 정도를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시장에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신호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시세를 내고 올라갔던 종목들이 더 이상 크게 올라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장이 고점이 된다면 물론 고점인지 아닌지는 이번 주 정도는 지켜봐야지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보니 오늘 뭐 차트 모양이라던가 오늘의 캔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서 고점입니다라고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번 주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고점 신호가 확실해진다면은 그때부터 비중을 막 매도하시면서 줄여나가면서 수익을 확정을 지어버리는 게 나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만 가지고는 고점을 단언할 수는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일단은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 절반 남은 이제 15% 비중이니까 7.5%까지 비중을 또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기자라는 건데 7.5% 비중이 남았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나머지로 이제 절반을 어디서 팔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 맞다면 그냥 싹 다 팔아버리면 돼요. 나머지도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좀 더 상승이 나오면서 3만 원 뚫고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면은 한 3만 3천 원쯤에서 나머지 물량들을 조금 절반 매도한다든지 또 분할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야금야금 계속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은행 관련주고 뭐 금융 관련주고 이러니까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는 자리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쭤본다면은 네. 은행주가 지금 은행이자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자리까지 예. 올라와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이 어떤 많이 질문 하시는지 나올까요? 알겠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냥 돈의 힘으로만 올라온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은행주가 이자가 어쩌고 은행이 어떻고 이 돈이 어떻게 벌고 실적이 어떻고 이거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시청자님은 그냥 지금 매도하면 수익이 난다는 사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챙겨 나가는 전략이 중요한 거지. 이거를 지금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한다면 전망이 좋으니까 여기까지 올라왔겠죠라는 대답이 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전망이 더 좋냐 안 좋냐는 별 의미가 없이 앞으로 이걸 더 사줄 사람들이 남았을까 안 남았을까 하는 그런 약간 심리전에 가까운 자리다 보니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가 매매,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최대한 우리가 싸게 산 사람 입장에서 특권을 누릴 수 있으려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 나가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이게 이제 실적이 어떨까요? 앞으로 어떨까 하면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자가 앞으로 점점 이렇게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면 돈 더 벌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언제 팔 건데요, 도대체?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이야기들만 들려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그래서 결국은 시청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업의 전망이 어떻습니까? 은행주가 어떻습니까? 금융주가 어떻습니까? 라고 다른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좋습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못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분할 매도 시작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팔았는데 올라가 버리면 배가 많이 아프니까 여기서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자. 그리고 26,000원 이하로 혹시나 빠지게 된다면은 나머지 물량도 전략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자는 전략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신성 ST고요. 네, 47,000원에 15%. 47,000원에 15%. 15%예요. 일단 네. 매수하신 가격이 그렇게까지 좋은 가격도 나쁜 가격도 아닌 자리예요. 네, 좋다고 애매하게 하기도 샀죠. 애매하고 나쁘다고 하기에도 애매한 게 뭐냐면 네. 좋다고 말하기에는 3만 원까지 내려간 종목을 4만 원 샀으니까 10,000원 비싸게 사서 조금은 아쉽죠. 왜냐하면 주가가 내려갔잖아요. 3만 원까지 그죠? 네. 내려가는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 굳이 4만 원에 살 이유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내가 급해가지고 산 거니까 어쩔 수가 없네. 10,000원 더 주고 산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5만 원까지 최근에 이렇게 단기간으로 올라갔던 종목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5만 원에 비해서 10,000원 싸게 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정쩡한 가격에 사놔서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수를 이상하게 한 겁니다, 사실. 완전히 나쁘게 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좋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 가격에 최근에 단기에 올라왔던 이런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한 달 내에 사신 것 같거든요. 아니, 한 몇 달 됐어요. 그러니까 몇 달 그래서 됐으면 본전이 3만 원까지 됐는데 내려왔을 때를 안 샀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거고 몇 달 됐으면 저 위에서부터 사서 모아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잘못된 매매가 맞죠. 그렇게 되면. 네, 떨어질 그래서? 때 샀는데 더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질 때 네. 샀는데 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데 네. 더 사지 않았기 때문에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 산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나면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제일 좋거든요. 떨어지고 있는 도중에 사봤자 어차피 계속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좋은데 그걸 우리가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려요.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경험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여기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약간 힌트로 조금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전저점이라고 부르거든요. 전저점이 무슨 의미일까요? 지난번에 가장 낮게. 그렇죠. 전에 있었던 저점. 그러니까 그냥 떨어졌다고 대충 47,000원 사는 게 아니라 전저점인 32,000원짜리가 최근에 떨어진 저점이잖아요. 그죠? 네. 적어도 이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적어도 떨어질 때 살 거면.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저런 자리를 기준으로 샀으면 시청자 매수가는 32,000원이었을 것이고 지금 수익이 나고 있겠죠. 그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떨어질 때 살면은 이 정도 떨어졌으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나의 촉과 나의 감을 믿으면 안 되고 네. 그냥 전저점이라던가 앞으로 떨어졌을 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닥 자리를 전저점을 이렇게 참고해가지고 그때 들어가 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면 괜히 떨어질 때 사봤자 어정쩡하게 들어가는 것이 원래 기본이에요. 이 정도쯤 빠졌으니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감으로 투자하시게 된다면은 감으로 망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신성 ST라는 이 기업 자체가 좋냐라고 한다면 실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적자가 좀 나고 있어도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니고 전기차 관련주로 엮이기도 하고 2차전지 쪽으로 엮이고 있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요즘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의 대장은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에코프로가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얘가 살아있다면은 2차전지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 ST도 2차 전지가 살아있다 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을 하면서 아마 45,000원대까지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2차 전지도 올 한 해는 뭐 그렇게 상반기까지는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고요.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보니까 밑으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굳이 물려있을 이유는 없는데 사실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는 지금 팔았다가 다시 살지 추가 매수할지가 좀 애매한데 그건 시청자님 성향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손절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37,000원 좀 손절했다가 3만 다시 들어가는 전략이 좋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손절이 싫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추가 매수를 현금을 좀 마련하셔가지고 한 3만 원 가깝게 전저점 참고하라고 했죠. 지금 전저점이 3만 원입니다. 그래서 3만 원 정도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저 언저리쯤 3만 원 최소한 33,000원 이하에서 추가하면서 한다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방향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만에 하나 이게 25,000원짜리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정말 오랫동안 고통받는 자리로 가버리게 되다 보니까 저기서는 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다 손절해버리던지 아니면 시간을 한 3년 정도 좀 이렇게 고생한다 생각하고 가져가 보든지가 이제 저기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 깔끔하게 마무리돼서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고 최악의 경우는 25,000원 깨고 내려가는 건데 그거는 지금은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 내가 마음의 준비를 결정을 좀 해야 된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그 목표가는 45,000원인가요? 목표가를 정하면 안 돼요. 주식을 할 때 목표가 정하면 그 가격이 아니면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목표가 정하는 순간 45,000원 그 가격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는 45,000원 아니면 안 팔아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식하다 보면 45,000원이 아니라 44,300원에 팔아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상황 봐가면서 눈치껏 하고 나와야 되는데 44,000원에 팔고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현진이가 목표가를 45,000원 줬으니까 저기까지 들고 가야지 이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정하는 게 주식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은 전고점인 5만 원을 목표로 잡기는 하되 아닐 때는 아닌 만큼 잘 대응하고 나와야죠. 저도 이제 제 대학교 때 목표가 경찰대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네. 경찰대학은 서울대보다 높은 기준이라고 해서 제가 경찰대학 가려고 했는데 동아대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그게 안 돼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목표는 경찰대학이지만 그 경찰대를 무조건 가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목표는 5만 원이긴 한데 아니면 아닌 대로 매도하고 나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우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는 게 맞지 지금 다 맞춰주세요. 이거는 좀 불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이 5만 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네, 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전자고요. 네, 11만 9,280원에 20%. LG전자를 네네. 11만
9,280원. 9,280원이요. 네. 비중이요? 근데 지금 저기 하고 있잖아요. 뭘요? 아니 지금 제가 저기를 보고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래서. 저기가 뭘 보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수익이 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수익이 같긴 나니까. 해요. 네네. 자, 어쨌든 LG전자는 네. 제가 최근에 한 달 전인가요? 상담을 할 때도 LG전자 이런 거 좋은 기업이니까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네. LG전자 이건 좋은 기업이다. 돈도 잘 벌고 있고 회사가 최근에 적자 나고 있지만 적자 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 괜찮은 기업이니까 전자 이런 관련주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홀딩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네네. 올라왔을 때 뭐 하냐 하면요. 네. 저는 주식하는 사람들이 정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기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제가 정말 네네. 한심하다고 느끼는 게 수익 날 때 왜 매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한심하다고 느낄 정도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요,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수익을 낸다. 어떻게 해야지 수익을 내냐 하면요. 매도 버튼 눌러야지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수확을 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죠? 농작물들을. 그럼 네네. 어떻게 하면 수확을 합니까? 하면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을 때 구경한다고 수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가위 들고 가가지고 빨리 잘라가지고 우리가 네. 수확을 해야지만이 내 것이 되고 팔아낼 수가 있는 그런 어떤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수익이 나면 매도를 하면 되는데 그 놈의 욕심 때문에 못 파는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단순해요. 매도를 하는 거는요. 내가 절제만 하면 매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여기서 판다고 했을 때 누가 손가락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부러워하겠지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판다고 해서 아무도 손가락질 안 하는데 나와의 싸움. 내가 이거 더 올라가면 더 수익 낼 수 있는데 지금 팔기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라는 단순한 나와의 싸움에서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 버튼을 누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시하는 방법이 무슨 매도라고 하냐면은 분할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파는 자리가 고점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절반 팔았다. 올라가면은 나머지 물량이 있으니까 배가 덜 아프겠죠. 그죠? 아, 네. 근데 오늘 내가 절반 팔았는데 내일부터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오늘 팔았으니까 비싸게 좀 팔아냈으니까 나머지를 조금 더 싸게 판다 하더라도 배가 덜 아프겠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파는데 내일 내려가면 어떡할래요? 그냥 배만 그래. 아프겠죠. 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분할 이해되죠. 매도라는 것을 그냥 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랑 전화한 김에 3분의 1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겁니다. 수익이 그렇게 크게 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고 돌파라고 해서 전고점을 뚫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절반 매도하기에는 너무 많고 또 아예 안 팔기에는 너무 없고 해서 3분의 1만 팔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아, 3분의 1만 팔아내고 나머지는 14만 원 넘어갔을 때 또 한 3분의 1 팔아내고 그 다음에 한 16만 원까지 가면은 또 거기서 3분의 1 팔아내면은 그냥 알차게 수익 챙겨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렇게 제가 수익을 지금 챙겨 나간 다음에 다음 매매 하면 삼성전자도- 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밀려 내려간다고 한들 오늘 내가 3분의 1 팔았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12만 8천 원쯤에서 또 3분의 1 팔고 뭐 12만 원 밀리면 또 3분의 1 팔아가지고 내려가면 또 사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렇게 이해는 매매를 가요. 해야 합니다. 아, 네네.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내가 팔았는데 더 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우리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걸 맞춰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삼성전자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많이 손해. 그때는 이익은 조금 받지만. 그러니까 이득도 받고 LG전자 또 이득을 보고 있잖아요. 결국은. 네네. 자꾸 그렇게 욕심을 네네. 내면 저도 옛날 로또 1등 아, 당첨될 네. 뻔했어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네네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끝도 없는 이야기고 네. 우리가 네. 미련만 자꾸 남는 이야기다 보니까 네네, 그냥 맞아요. 수익을 내고 마무리 짓는 네.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이에요. 주식은요. 그래서 네네, 알겠습니다. 저는 매도를 잘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 네네. 상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 3분의 네네. 1씩 매도하는 게 좋고 네네. 분할 매도를 좀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저기 한화 시스템 주식을 좀 갖고 있거든요. 한화 시스템이요? 예. 네. 이게 요거 전망 좀 알고 싶어가지고. 매수가는 비중이요? 20%요. 매수가는요? 54,000원에 샀어요. 전망을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네. 이 회사의 전망을 아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냥 이 회사 회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이 회사의 전망을 알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제가 사실 한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항공기 팔고 뭐 무인기 팔고 무기 팔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방산 쪽에서 이렇게 무기를 팔고 있는데 제가 주식 전문가를 하고 있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를 하고 이런 주식 종목을 발굴해가지고 매매를 해갖고 수익을 내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방산에 대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시죠. 그럼 제가 이런 무기 체계에 대해서 알까요? 뭘까요? 군대 갔다 와서부터는 저는 무기라는 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주식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모든 산업의 전문가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 회사의 그래도-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논한다고 해봐야 이 회사 업종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 회사 회장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잘 알겠습니까? 결국 이 전문가들에게 이런 전망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냥 뉴스를 찾아보면서 이 회사 나오고 있는 그냥 리포트 같은 거 읽어보면서 이야기해 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리포트조차도 증권사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사람들이 적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이 회사의 전망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TV에 나온 사람들도 회사 전망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 회사가 전망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 생활하면서 11년 동안 회사 전망에 대해서 별로 관심 있어 할 필요가 없다. 그 관심 가질 필요가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투자는 결국 투자의 본질로 가야 되는데 옥석을 발굴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얘는 지금 옥석은 아니죠. 옥석이라는 것은 가다듬어지지 않은 돌인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얘는 이미 다이아몬드 원석이 된 거잖아요. 그 원석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뭐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을까요? 이게 옥석일까 아닐까를 연구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를 좀 값비싸게 좀 파는 게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시청자님이 뭐- 한화 시스템으로 그냥 평생 투자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전망이 궁금할 수 있지만 저는 시청자님이 네. 돈 버는데 한화 시스템이 평생 그 역할을 할 필요 없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많은데 왜 우리가 이 종목에 목숨 걸고 계속 매매를 해야 됩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종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회장도 아니고 뭐 아무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한화 시스템하고는요. 그러니까 이 그러면요. 회사가 지금 예, 방산을 통해서 밖에서 무기를 잘 팔아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고 그 타이밍에 잘 샀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데 네. 그 수익 난 걸 다른 종목을 또 그렇게 옥석을 발굴해가지고 또 타이밍 잘 맞는 종목을 사가지고 또 다시 수익 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평생 그렇게 종목을 바꿔가면서 수익 내는 게 투자자의 그러면요, 몫이 아닐까요? 그러면 요걸 지금 언제쯤 저기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와 있고 시장 자체 분위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시장이 고점이 돼버리면요. 투자 심리가 죽어버려요. 얘가 아무리 좋다고 한들 사람들이 안 사주면 주가가 더 올라가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사람들의 심리가 죽어버리게 된다면은 얘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한화 시스템이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지금 매도했다가 다시 5만 원까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자라는 거죠. 우리는 한 종목으로 그냥 평생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종목을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지금 내려와 있는 다른 업종들 돈 잘 버는데 주가 빠져 있는 옥석인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로 옮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절반 매도 의견을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밑으로 빠지기 시작한다면 꺾여서 더 이상 매수가 안 들어오는 자리가 되는데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10만 원이라 봅니다. 그래서 10만 원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냥 전량 매도해서 2배 수익이면 충분히 잘 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 팔고 난 다음에는 다른 종목을 이렇게 저가에서 사셔가지고 옥석을 잘 가려가지고 그런 종목을 사서 전망이 어떤가를 연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전망이 너무 좋아서 올라온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선 전망을 논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너무 좋은 기업 맞습니다. 이제 내가 잘 팔아서 수익을 내 매매 기준, 나의 돈 기준으로만 생각해서 대응하시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절반 매도 의견 드리고 10만 원 밀릴 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고 나머지는 10한 3,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도 있으니까 나머지 들고 있는 비중으로 13, 4만 원 정도까지는 노려보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네. 네, 예, 어떤- 에코프로머티요. 에코프로머티요. 예, 67,200원에 10%요. 67,200원에 10%요. 10%요. 예. 네. 일단 에코프로는 잘 가는데 에코프로머티는 잘 못 가요. 그죠?
네네. 네, 원래 대장이 에코프로라서 그래요. 그래서 6만 7천 샀다는 것은 에코프로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 사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에코프로가 저렇게 움직이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약하다는 건 영원히 약하다는 거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그런 종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인이 그렇게 찍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가 막 급등 나올 때 에코프로 머티가 같이 막 급등 나오고 빠지고 이랬다면은 잘 따라가는 종목이구나. 그러면은 얘를 대안으로 해서 매매를 하면 되겠다 싶지만 제가 막 10% 움직일 때 얘가 3%밖에 안 움직이면요 늘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네. 늘 얘는 그렇게 움직일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투자하신다면 맞는데 아니 에코프로인가 하는데 얘는 안 가요 한다면 이상한 종목을 잡으신 거잖아요. 차라리 에코프로 잡으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매매 관점이 너무 잘못된 매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가 가기 때문에 2차전지를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올라가지 않은 다른 그 2차전지 관련주를 사야 되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머티는 같은 섹터가 돼버리고 같은 이름이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 아모레퍼시픽 홀딩스 살 바에는 아모레퍼시픽 사는 게 맞는 것처럼 그런 개념처럼 그냥 에코프로 머티 살 바에는 에코프로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종목 선정을 좀 잘못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에코프로가 살아있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얘도 TO 오를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 강하진 않더라도요. 그래서 손실 없이 저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빠르게 교체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종목을 빨리 딴 걸로 바꿔내 가시는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목은 어쨌든 기대를 크게 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원래. 네네. 그러니까 잘못 들어가신 게 맞아요. 그래서 정말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에코프로가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해 보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2차전지 관련주를 조금 이렇게 매매해 보신다든지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7만 3, 4천 원쯤에서 빨리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요. 밑으로 밀린다면 물려있을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다른 종목들 매매할 게 많은데 여기 우리가 고여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6만 한 5천 원짜리가 이렇게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저는 손절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저희가 강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음봉매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벌써 이제 2월 다 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음봉매매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데 음봉매매 정말 쉽습니다. 싸게 사놓고 비싸게 파는 게 끝인 매매예요. 정말 기다리는 것도 없이 그냥 내 인생 살다 보면 수익이 알아서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매매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방법을 하는 건지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많이들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부평과 안산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경기권에 계시는 분들 와주셔가지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말고도 다른 멘토님들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강연의 공지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일정 잘 보셨죠? 이번 주도 저희가 알차게 강의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도 전화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계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한국정보인증이 올라와 있네요. 한국정보인증, 좋은 종목이죠. 이 종목을 7,000원에 비중이 5%다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일단 7,000원이라는 매수가 자체가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 어정쩡한 가격이 돼버렸죠. 거기다가 한국정보인증 자체는요,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저점이라고 하는 바닥이 4,000원대로 보여지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꽤나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는 눌림목 매매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뭔가 매매가 정말 애매하게 들어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조금 애매할 뿐 기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좋은 기업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은요, 돈도 잘 벌고 있고 매출도 800억대에서 1,300억대, 영업이익도 150억에서 260억대로 늘어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거기다가 사실 이런 공동인증서, 뭐 보안 이런 관련주들이 사실 요즘에 진짜 보안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다 털려요. 뭐 개인정보 어디 있습니까? 요즘은 공동정보 아닙니까? 제 이제 이름과 뭐 제 전화번호와 제 뭐 주민번호 이런 것도 이제 뭐 중국 사람들도 알고 인도 사람들도 알고 미국인들도 알 거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보안은 점점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관련주들은 TO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예요. 올해 정도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있는 게 낫겠다. 뭐 물론 갖고 있고 싶다면은 이런 올라와 있는 이렇게 튀어오른 종목보다는 안 올라와 있는 보안 테마가 좀 더 낫긴 한데요. 아직까지 이거는 시세도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나쁘진 않다 보니까 그냥 들고 가자. 들고 와서 8,000 내지 8,500원대에 매도한다라고 생각하고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밑으로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한 5,000원, 5,500원 이하면요. 진짜 저를 찬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까지 싸게 내려와 준다면은 지금 안 내려와 있잖아요. 내려와 주기만 하면은 사야 되는 자리인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비중 5% 들고 가시다가 5,000 내지 5,500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 10% 내지 15%까지 늘려가지고 가져간다면은 다른 보안주보다 더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애매한 자리가 맞지만 5,000원이나 이렇게까지 내려가면은 진짜 좋은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강원랜드네요. 강원랜드를 지금 매수가 18,400원대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18,400원대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추가 매수가 24원이 딱 붙어 있는 거 보니까 추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분할 매수를 하셨던 거다. 어쨌든 그렇게 매수하셨고 사실 이렇게 우리가 주가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고민이 많아져요. 내 본전인데 또 물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들 우리가 이제 원형 바닥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차트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드리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사람 웃는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모양 있죠. 이걸 우리가 원형 바닥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원형 바닥을 이제 우리가 강력한 바닥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바닥 중에는 쌍바닥이라고 해서 이렇게 W자 모양을 만드는 바닥이 있을 것이고 쓰리바닥이라고 해서 이렇게 3번의 바닥을 찍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바닥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이렇게 원형 바닥이라고 부릅니다. 특히나 뒤쪽에 이렇게 확실하게 우상향을 해주는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은 요 그림대로 올라가서 한 22,000원대 내지 25,000원대까지 올라간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다렸다가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본전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이제부터 시작일 가능성이 높으니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형 바닥 만들었다는 것은 뒤에 시세 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2,000 내지 24,000까지 올라가면은 팔자라는 건데 원형 바닥이 만들어지면은 좋은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빠르지 않아요. 원형 바닥을 저렇게 오랫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느긋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한 거는 당장이라도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올 한 해를 기다리면서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장기 관점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는 바닥이다. 어쨌든 수익 날 확률이 높냐 낮냐로 본다면 높은 자리인 거죠. 근데 수익 날 확률은 높은데 시간이 얼마 걸릴까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10% 가져가기엔 좀 아쉬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 돈도 잘 벌고 있고 지금 사람들 또 도박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도박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들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환율이 높죠. 그 말은 반대쪽 국가들 입장에서는 한국 돈이 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도박할 거면은 싸게 돈을 짊어지고 와가지고 도박을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베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런 쪽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홀딩하자. 24,000-25,000원까지 들고 가자는 의견을 드리고 내려가면은 나쁘지 않기 때문에 17,000원 정도까지 내려갔을 땐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좀 늘려버리는 게 낫습니다. 길게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장기전이 될 수 있으니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일진전기고요. 일진전기고요. 매수가는 비중이요? 72,200원에 40%. 72,200원에 40%. 40%요.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걸 우리가 이제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라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이렇게 고가에 샀는데 우리가 이제 고가에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양봉매매라고 불리는 매매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판다의 개념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것처럼 사가지고 도티 올라갔을 때 팔아내고 나오는 것이 기본적인 매매가 맞습니다. 근데 양봉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매매 타이밍 자체가 되게 이상한 데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기법상으로 맞지 않는 자리다 보니까 그냥 우연히 샀는데 우연히 수익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만약에 양봉매매 관점으로 제대로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오늘같이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을 때 고민하고 상담하고 전화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매도하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양봉매매는 큰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빨리 수익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빨리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수익이 나버렸잖아요. 그것도 뭐 짧게 수익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10몇 프로 급등이 나와버렸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자리에서 보통 매매를 하고 매도를 하고 나가버려야 돼요. 원래는. 근데 매수 자리도 조금 애매하신 것 같고 매도도 지금 안 하고 전화하시는 거 보니까 아 주식 한 지 얼마 안 됐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 주식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수익이 나요.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해서 초심자들이 들어올 때 보통 주식장이 좋을 때 들어오거든요. 안 좋을 때 초심자들이 나 주식해야지 이런 상황 없습니다. 남들 다 돈 번다고 하니까 장이 좋다고 하니까 그때 막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좋은 장이 끝없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장이 꺾여 나간다거나 제가 아까 이제 시황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고점이 돼버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올라온 종목들은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해가지고 내가 이득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음번에 꼭 고가에 들어갔는데 물려버리게 되면 이렇게 높은 자리, 이렇게 비싼 자리 사가지고 물리면요. 진짜 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투자한 돈이 반토막 나는 거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매매하시는 것을 좀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먼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까 8만 5천 원에 팔렸는데 매도를 못했어요. 원래 그래요. 그 네. 팔려고 했는데 매도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는요. 제가 지난주 로또 번호 3개 맞췄거든요. 그래서 5천 당첨됐어요. 근데 나머지 번호가 한 2개만 좀 뒤로 당겼었으면 당첨 1등 될 뻔했거든요. 제가 그 뒤에 있는 번호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당첨이 안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그런 뭐 의미가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그죠? 뭐 하려다가 안 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주식은요. 항상 내가 확실하게 매도해서 확실하게 실현을 시켰을 때 그걸 온전히 수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지금은 수익 난 상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상태인 겁니다. 지금은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절반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나머지로는 8만 한 뭐 내일까지 시세 한 번 더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내일 시세를 좀 더 낸다면 8만 5, 6천 원쯤에서 또는 그 이상에서 좀 매도를 하시는 걸로 분할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릴 거고요.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면은 7만 8천 원 이하 정도에서는 익절이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올라와 있는데 더 안 갈 것 같다. 지금이라도 내가 팔고 수익을 챙겨 나와야 되겠다 하는 익절가인데 그건 7만 8천 원으로 제가 제시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전망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시세 갖고 노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세가 지금 났을 때 매도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멘토님,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보령인데요. 보령이고요. 네, 19,500원에 20%예요. 19,500원에 20%. 왜 이제 전화했어요? 아, 몇 번은, 몇 번을 했는데 안 돼가지고요. 아, 그 상담 딱 하기 5분 전쯤에 빨리 전화 주셔야죠. 아이고. 아, 그게, 미리 전화 주시면 제가 그 잘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니요, 전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다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5분 전쯤부터 저희가 상담 전화를 받는데 그때 전화하시면 채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추가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이유는. 왜냐하면 네. 한 2달 전에만 전화를 주셨더라고 하더라도 이 아래쪽에 8,000원에서 9,000원 왔다 갔다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비싸지 않았거든요, 저 자리가. 네. 추가 매수하기 정말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자리에서만 전화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뭐 조금 탈출하기 정말 쉽겠다. 사놓으면 올라가겠다 싶은 자리인데 지금 이제 올라가 버리고 있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000원, 9,000원 살 수 있었는데 10,000원에 살려고 하니까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아프죠.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추가 매수하기가 영 조금 찝찝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기엔 너무 배가 아프고 아 또 안 사자니 좀 또 올라가 버리고 또 그것조차도 배 아픈 어정쩡한 자리가 됐거든요. 근데 네. 그냥 여기 사가지고 물려버리는 것보다는 안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손들하는 게 좀 더 깔끔해집니다. 그냥. 그래서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건 얘가 한번 밀렸으면 좋겠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밀려야 추가 매수를 우리가 9,000원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밀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돼요. 그래서 밀린다면은 9,000원 이하쯤에서 추가 매수 한다 생각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제약 바이오가 요즘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못 사고 나쁘지 있어요. 않다 보니까 얘가 지금 9,000원까지 밀릴까 하는 조금 의심은 좀 있어요. 안 밀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하면서 의견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이밍 놓친 거, 비싸진 건 별로 추가하면서 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전 추가하면서 네. 의견 드리지 않도록 하고 네. 튀어 오르게 된다면 14,000원 내지 16,000원까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일단은. 아, 네. 그래서 저 정도까지 튀어오르게 된다면은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배가 아플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내가 추가하면서 하려고 하는 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라면 한 500만 원치만 사는 거예요.
네. 나머지 500만 원 어디서 하면 될까요? 9,000원 이하에 사면 되는 거예요. 9,000원 이하에서 사는 거. 그렇죠. 그렇게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취향의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조건 내려간다는 보장도 없고 무조건 올라간다는 보장도 없으니 내가 마음이 좀 편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기다렸다가 한 방에 9,000원 이하에 살래. 그게 이제 제일 싸게 사는 방법일 수 있지만 올라갈 것도 같은데 올라가면 내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싶다면 추가 매수하려고 하는 물량의 절반 정도를 오늘 그냥 매수 진입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 다 사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절반을 추가 매수하는 방법은 있다. 그건 이제 시청자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어쨌든 추가 매수를 9,000원 이하에 해서 올라갈 때 14,000원 이상까지 목표를 잡고 대응하면 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추가 매수를 오늘 할지 나중에 할지는 그거는 지금 오늘 결정하셔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한항공이요. 네, 4만 원에 50%요. 4만 원에 50%요? 예, 예. 이것도 왜 이제 전화 줬을까요? 아, 이거 선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왜 이제 전화 줬을까요? 아쉽네요. 아니, 전화를 몇 번을 했는데 연결이 안 돼가지고. 네, 원래 인기가 많아서 저희가 전화 이렇게 연결 좀 어려운 편인데 일찍 전화를 주시면 좋아요. 방송 네. 시작은 저희가 항상 고정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네, 12시 하고 있다 보니까 11시 한 55분부터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방송 보다가 딴 거 하다가 12시 돼가지고 12시 한 20분 돼가지고 지금 전화해볼까? 이러면 채택 확률이 매우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약간 선착순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미리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몇 년 됐는데 그 몇 년 지나가는 동안 모든 기회를 다 날렸어요. 그냥 모든 추가매수 기회를 싹 다 날려먹고 난 다음에 이제 전화 오니까 제가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아, 이게. 거기다가도 최근에 여기 떨어졌던 21,000원까지만 내려왔을 때라도 전화 주셨으면 제가 추가 매수를 과감하게 하라라는 이야기를 드려볼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올라와 버리니까 또 사기도 조금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도 50%로 꽤나 많으신 편이고 추가 매수하기에도 매수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가가요. 그래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가져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항공주들이 지금 환율 때문에 그렇게까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한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라든지 해외 관광객들이 한국 환율이 싸니까 한국 돈이 싸니까 놀러 와가지고 좀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든지 그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뉴스들이 보통 이제 봄이라든가 여름쯤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관광 시절이잖아요, 그죠? 네. 그 시즌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일단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들로 움직이기에는 이제 테마가 지금 잠깐 너무 잠잠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딱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이야기들 만약에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관광 이야기 좀 나오게 된다면은 한 3만 4,5천원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나왔을 때는 한 3만 4,5천쯤 올라왔을 때 저기서 매도할지 말지를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채택 받으셔가지고 상담 한번 다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밑으로 밀려서 2만 원까지 혹여나 빠지거나 2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 그때는 길을 쓰고 전화를 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때 추가하면서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고 막 하는 것보다는 시청자님은 대한항공 하나만 잘 어루만져서 잘 나오기만 해도 돈 버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른 종목 자꾸 사실 돈으로 현금을 잘 비축해놨다가 2만 원 이하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3만 5천 원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담은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상담 받지 못한 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강연회 일정을 다시 한번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식의 수익률과 가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났을 때 매도를 깔끔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